인간의 DNA 지도가 완성에 가까워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이상 생명의 암호를 읽는 데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암호를 고치고 줄이고 다시 쓰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질병 치료의 희망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명 설계라는 위험한 문을 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DNA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TGC? 단 4개의 문자로 쓰인 생명의 암호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 암호문을 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DNA 조각을 읽고 그 조각들이 어디에서 겹치는지 비교한 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다시 이어붙이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마치 찢어진 고대 문서 조각을 하나씩 맞춰 원래 문장을 복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조각의 끝부분과 다른 조각의 앞부분이 겹치면 두 조각은 원래 이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읽고 비교하고 정렬하고 틀린 부분을 수정하면서 하나의 유전체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반복 서열이었습니다. 인간 DNA 안에는 비슷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짧은 조각만 읽으면 그 조각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문장이 수천 번 반복되는 책을 찢어놓고 그 조각만 보고 페이지 순서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간 게놈 지도에는 여전히 빈칸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염색체의 중심부나 말단부처럼 반복이 많고 복잡한 영역은 해독이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장거리 DNA 해독 기술이었습니다. 이 성과는 2022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TT-CHM13이라는 인간 게놈 서열을 통해 기존 기준 게놈에서 끝까지 연결하지 못했던 복잡한 영역을 메웠습니다. 특히 염색체의 중심절, 반복 서열, 말단부처럼 과거 기술로는 조립하기 어려웠던 구간들이 포함됐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단순히 DNA를 조금 더 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설계도에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어두운 구역을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짧은 조각을 수없이 읽어 퍼즐을 맞췄다면 이제는 훨씬 긴 조각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긴 조각은 반복 구간을 지나 그 앞뒤의 고유한 문장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덕분에 과거에는 어디에 붙여야 할지 몰랐던 암호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DNA 해독은 단순히 읽는 일이 아닙니다. 읽고 비교하고 겹치는 부분을 찾고 틀린 부분을 수정하고 다시 하나의 지도로 취합하는 거대한 복원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은 DNA를 읽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걸까요? 아니면 읽은 것을 바탕으로 다시 쓰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걸까요? 생명의 암호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암호 속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류를 찾을 수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고치려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질병 치료였습니다. 잘못된 유전자 하나를 찾아내고 바꾸고 치료하는 것. 하지만 고친다는 말은 어느 순간 개선한다는 말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과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DNA를 읽고 고치는 것을 넘어 생명의 코드를 새로 쓰려는 단계입니다. 합성생물학은 세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봅니다. 필요한 기능을 넣고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며 자연에 없던 생물학적 기능을 설계하려 합니다. 이 흐름은 이미 2010년에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크레이그 벤터 연구진은 기존 세포에서 DNA를 제거하고 컴퓨터로 설계하고 실험실에서 합성한 뒤 다른 세포 안에 넣어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473개의 유전자만 가진 최소 합성세포 JCVI-3.0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그중 상당수 유전자의 기능을 과학자들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생명을 줄이고 설계하고 작동시키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생명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불편한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인간 복제? 이 단어는 너무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복제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복제는 유전자 조각을 복사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복제는 질병 연구나 조직 재생을 위한 세포 연구와 관련됩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큰 것은 유전적으로 거의 같은 새로운 개체를 태어나게 하는 생식 복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세포 연구와 인간을 다시 만드는 생식 복제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생명과 세포, 유전 정보, 발생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같은 생명공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가? 치료를 위한 기술과 인간을 설계하려는 욕망은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가장 큰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질병을 막는 것? 더 건강한 아이를 원하는 것?
더 오래 살고 싶은 것, 더 똑똑하고 더 강하고 더 완벽한 인간을 꿈꾸는 것. 처음에는 모두 선한 이유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이유가 어느 순간 선택과 차별, 상품화의 문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더 좋은 유전적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생명을 설계할 수 있다면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야 할까요? 국가일까요? 기업일까요? 부모일까요? 과학자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도 가져서는 안 되는 권한일까요? 인간은 생명의 암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호를 고치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동시에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건드리는 위험한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기술이 가능한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넘으려 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자격이 있는가? 문제는 우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기술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